상상도 못할 거려. 단 세 사람이 사는 이 작은 섬에 경제학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눈을 뜨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그걸 먹고 잠듭니다. 끝없는 순환이죠. 하지만 이건 생존 예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지, 왜 월급은 오르지 않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 한 장의 그물, 그리고 한 대의 미친 돈 찍는 기계로 당신의 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이 10분은 아마 당신의 대학 4년보다 더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어딘가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 그곳엔 3명의 원주민, 에이브, 백, 그리고 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매일 한 사람당 물고기 한 마리. 딱 하루 먹고 끝. 저축도, 주말도, 당연히 인스타도 없죠. 이게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생존만 가능한 원시 경제. 비참하다고요? 하지만 물고기를 돈으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매일 8시간 일해서 겨우 월세, 공과금, 식비를 낸다. 남는 돈은 0원. 이게 바로 우리 대부분의 현실 아닐까요? 에이브, 백, 찰리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난의 본질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이브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물고기를 안 먹고 배고파도 하루 종일 그물을 만든다면 내일부터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땐 모두가 말렸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미쳤냐? 하지만 그게 바로 모든 부의 시작. 소비를 미루고 자본을 만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에이브는 진짜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섬 최초의 그물을 만들었죠. 다음 날 백과 찰리가 여전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 에이브는 그물을 들고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단번에 3마리. 이게 바로 경제학의 기적의 순간입니다. 자본, 즉 그물 하나가 생산성을 3배로 높였습니다. 이제 에이브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쉴 수도 있고 새로운 그물을 더 만들 수도 있었죠. 일주일 뒤 그는 3장의 그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루에 9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그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브는 결심합니다. 남는 물고기를 백과 찰리에게 빌려주고 대신 갚을 땐 한 마리 더 주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백과 찰리는 물고기를 빌려 그물을 만들고 3개월 후 섬 전체의 생산량은 하루 3마리에서 18마리로 폭등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6배로 성장한 겁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더 오래 일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자본 도구와 합리적인 대여 시스템을 만든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경제 성장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서 온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그물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고객과 연락하고 주문을 처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죠. 20년 전만 해도 팀 단위로 해야 했던 일을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으로 단지 영상만 보고 있죠. 생산성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이 점점 많아지자 섬엔 물고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이젠 물고기 자체로 거래하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금방 상하고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신선한 물고기 한 마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화폐가 탄생한 겁니다. 처음엔 단지 거래를 편하게 하려는 좋은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섬의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몰래 이 종이를 좀 더 찍어내면 물고기 잡지 않아도 뭐든 살 수 있잖아. 그날 이후 그들은 실제 물고기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 쿠폰을 찍어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주머니마다 쿠폰이 가득했고 원하는 걸 더 많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폰은 점점 늘어나는데 섬의 물고기 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물가가 폭등했죠. 예전엔 쿠폰 한 장으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 마리밖에 못 사고 나중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조차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실제 생산력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당신의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죠. 10년 전 칼국수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면 이제는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칼국수가 더 맛있어진 게 아니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나라 나우루 공화국. 1980년대 이 나라는 인산염과 새똥 화석을 수출하며 단숨에 부자가 됐습니다. 한때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그 부를 새로운 생산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브처럼 그물을 더 만든 게 아니라 단지 돈을 미친 듯이 써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년도 안 돼 인플레이션은 300%까지 치솟았고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죠. 1인당 GDP는 10만 달러에서 단 2,00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버리고 돈의 환상에 빠진 결과 그게 바로 나우루의 비극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 쿠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자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물고기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모두가 동시에 교환을 요구하자 섬의 장로들은 큰일 났죠. 그래서 또 다른 꼼수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어방준비은행, 그리고 새로 발행한 준비권.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장된 화폐야. 하지만 실상은 그 자산이라는 게 이미 썩어가는 물고기 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장로들은 화려한 궁전을 짓고 성대한 연회를 열며 섬 전체가 부유한 척 연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찍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섬 버전의 케인즈주의.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가 여전히 사용하는 경제 마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이자율까지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자를 낮춰야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투자하지. 그 한마디로 대출 금리를 10%에서 1%로 강제로 인하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과 찰리 같은 평범한 주민들은 미친 듯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집, 더 화려한 카누를 샀죠. 이게 바로 부동산 거품과 소비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피라는 젊은이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 거대한 물고기 잡는 장비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은행은 거절했죠. 위험해요. 수익이 불확실하네요. 반대로 은행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원의 왜곡, 즉 자본의 잘못된 흐름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돈은 생산이 아니라 투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비트코인 거품, NFT 열풍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섬 주민들이 집값으로 불장하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번영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섬의 어방준비권 발행량이 실제 물고기 생산량의 10배를 넘어섰을 때 한 똑똑한 섬 주민이 눈치챘습니다. 이 쿠폰들로 진짜 물고기를 바꿔서 다른 섬으로 팔면 되잖아? 그는 몰래 쿠폰을 대량으로 물고기로 바꾸고 배에 실어 다른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가 진짜 물고기로 바꿔달라고 외쳤죠. 하지만 은행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로들은 발표했습니다. 어방준비권의 가치를 90% 절하하겠다. 하룻밤 사이 사람들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빚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폭락했습니다. 섬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업이 폭증하고 그동안의 번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이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의 섬 버전, 그리고 2023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비슷한 비극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나라 나우루가 그 주인공이죠. 한때 태평양의 쿠웨이트라 불릴 만큼 인산염으로 부자가 됐던 나라. 하지만 자원이 고갈되자 정부는 구조조정을 피하고 다시 돈을 찍어내고 빚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나우루의 국가부채는 GDP의 30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외교권을 임대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섬의 과거는 사라지고
지금은 국제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붕괴 이후 섬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경제의 본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 부의 근원은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에이브처럼 저축하고 투자하고 빚을 거부했습니다. 소비 대신 생산에 집중했죠. 그중 한 젊은이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섬의 기후는 가뭄에도 잘 자라는 열매나무를 기르기에 완벽하잖아. 그는 3년간 연구 끝에 고수와 과일나무 품종을 개발했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성과의 교역을 통해 필요한 도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 회복의 모습입니다. 가상의 돈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에서 출발해 현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대의 아이슬란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아이슬란드의 은행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고 통화 가치는 8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더 찍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파산시켰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관광업과 수산업 같은 실물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뒤 아이슬란드의 경제 성장률은 EU 평균을 뛰어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부의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치를 만드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작은 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돈과 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도구일 뿐, 진짜 부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좋은 자산에서 나옵니다. 둘째, 저축하고 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하세요. 에이브처럼 말이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줄 그물, 기술, 도구, 지식에 쓰세요. 셋째, 정부의 화폐 마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같은 단어가 들리면 기억하세요. 그건 결국 돈을 더 찍는 것, 즉 당신의 돈이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소비를 위해 빚을 내지 마세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한 대출만이 건전한 부채입니다. 그 외의 빚은 재정적 자살일 뿐이죠. 경제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작은 섬의 이야기처럼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산이 가치를 만들고 저축이 자본을 쌓으며 투자가 생산성을 높입니다. 소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20년 전이 에이브일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그물을 만들지, 그 선택이 향후 10년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경제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에이브의 지혜를 잊고 소비와 대출에 빠질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섬에서 다시 시작한 젊은이들처럼 위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그물은 무엇인가? 나는 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베크와 찰리처럼 내일의 수입을 팔아 오늘의 쾌락을 사고 있는가? 변화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곳에 투자하세요. 쉽게 돈 버는 방법 같은 유혹을 거부하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세요. 에이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물의 장인이 되세요. 다음번 경제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휘청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남깁니다. 경제의 파도는 오르내리지만 바위 위에 선 사람은 절대 휩쓸리지 않는다. 그 바위란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진짜 가치의 힘입니다.